안녕하세요. 잡시광입니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미국을 대표하는 철강 회사인 US 스틸에 일본 제철이 투자할 수 있도록 허용하는 내용의 행정명령에 서명했습니다. 이와 관련해 US 스틸과 일본 제철은 법무부 등 모든 규제 당국의 승인을 받았다고 밝혔습니다. 앞서 일본 제철은 2023년 US 스틸을 150억 달러에 인수하겠다고 제안했지만 전임 조 바이든 미국 행정부에서 불허 명령을 내린 바 있습니다. 트럼프 미 대통령도 처음엔 불허했지만 어찌된 일인지 돌연 허용하는 쪽으로 입장을 바꿨습니다. 이로써 일본 제철은 그렇게 원하던 US 스틸을 인수하고 앞으로 2028년까지 약 110억 달러를 투자할 예정입니다. 그런데 그렇게 원하던 일이 이뤄졌음에도 불구하고 일본 내 반응은 어딘지 이상합니다. 심지어 완전 인수인지 부분 소유인지를 놓고 미국과 일본의 입장이 여전히 엇갈리고 있는 가운데 일본 언론들은 오히려 이번 투자가 일본 제철의 발목을 붙잡을 수 있다는 우려마저 내놓고 있습니다. 일본이 정말 트럼프 미 대통령에게 뒤통수를 맞은 것인지 무엇이 문제인지 오늘은 이 소식 자세히 알아봅니다. US 스틸의 성장과 위기는 미국 제조업의 흥망성쇠를 그대로 담고 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탄생부터 남달랐습니다. US 스틸은 금융왕제 존 피어몬트 모건과 철강왕 앤드루 카네기의 만남에서 시작됐습니다. 모건은 전국의 철강회사를 사들이며 1898년 페더럴 스틸이라는 철강회사를 세웠고 이후 카네기를 찾아가 페더럴 스틸과 카네기 스틸의 합병을 제안해 두 회사가 합쳐지며 US 스틸이 탄생했습니다. 이후 US 스틸의 기업 가치는 1901년 출범 직후 14억 달러를 찍으며 세계 최초로 기업 가치 10억 달러의 벽을 돌파했습니다. 이것은 그의 미국 정부 예산의 2배였으니 설명이 필요 없는 세계 최강의 회사였습니다. 출범 당시 미국 내 시장 점유율은 무려 66%였습니다. 전성기였던 1943년에는 직원 수가 34만여 명에 달했고 1953년에는 조강 생산량이 3,500만 톤을 기록했습니다. US 스틸은 미국이 세계 1위 철강 생산국으로 올라서는데 기여한 1등 공신이었습니다. 하지만 미국 제조업 약화와 일본, 독일, 중국의 성장으로 점차 힘을 잃었습니다. 가격 경쟁뿐만 아니라 기술 혁신도 뒤처졌습니다. 한때 시가총액 1위였던 US 스틸은 2014년 미국 주요 500개 대기업으로 구성된 S&P 500 지수에서 퇴출당하는 수모를 당했습니다. 그리고 2023년 US 스틸의 조강 생산량은 일본 제철의 3분의 1에 불과했습니다. 그런데 일본 제철은 왜 그토록 US 스틸을 사려고 하는 것일까요? 일본 제철이 리스크를 안고도 US 스틸 인수전에 뛰어든 이유는 간단합니다. 본인들도 망하기 직전이기 때문입니다. 일본 철강 산업 역시 중국발 공급 과잉에 시달리고 있습니다. 일본 제철도 중국의 덤핑에 시달리며 생존을 모색해야 했고 미국은 선진국 중 유일하게 철강 수요가 늘고 있는 나라이기 때문에 일본은 직접 투자 대신 현지 기업 인수라는 전략을 택한 것이었습니다. 경영난을 겪고 있는 US 스틸을 인수해 노후화된 설비를 현대화하고 이를 활용해 미국에서 생산을 시작할 계획이었던 것입니다. 또 하나의 이유는 자원 확보 측면이었습니다. 자원이 없는 일본은 US 스틸이 보유한 철광석 광산에 주목했습니다. US 스틸은 일찍이 원자재 공급 리스크를 관리하고 원가를 절감하기 위해 직접 광산을 소유하며 운영해왔습니다. 미국 5대 광산 중 미네소타에 있는 광산 2곳이 US 스틸 소유입니다. 일본 제철이 만일 원자재와 에너지, 생산까지 수직 계열화를 이룬 US 스틸을 인수하면 자원 확보와 신재생에너지 전환, 미국 시장 진출까지 최소 3가지 이득을 얻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일본 제철은 공화당, 민주당 출신 인사를 영입해 로비에 공을 들였습니다. 사실 미국 입장에서 경영난에 빠진 US 스틸을 매각하는 것은 괜찮은 거래입니다. 하지만 미국은 호락호락하지 않았습니다. US 스틸의 역사가 곧 미국 제조업의 역사이기 때문입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대선 당시 일본 제철의 US 스틸 인수를 막겠다고 약속했습니다. 그런데 돌연 태도를 바꿨습니다. 그러면서 트럼프는 자신의 소셜미디어에 다음과 같은 글을 남겼습니다. US 스틸과 일본 제철 사이에 계획된 파트너십을 통해 적어도 일자리 7만 개가 생기고 미국 경제에 19조 1,520억 원 규모로 기여하게 될 것이다. 일본 제철의 US 스틸 인수는 완전히가 아니라 일부 소유권만 갖게 될 것이다. 일본 쪽이 기대했던 완전 자회사화에 선을 그은 것입니다. 미국 CNN 등 미 언론들은 트럼프 대통령이 US 스틸은 미국이 통제할 것이며 그렇지 않으면 이 거래를 하지 않을 것이라고 보도했습니다. 이게 대체 무슨 계약인지 아리송합니다. 니혼 게이자이 신문은 트럼프 대통령이 완전 자회사를 언급하지 않고 있는 점을 들어 막판 세부 협상에서 미 정권이 과반인 51%나 소액 출자 등에 그치라고 주장한다면
US 스틸이 제대로 인수되었다고 보기 어렵다고 우려했습니다. 더구나 트럼프의 일본 제철의 US 스틸 인수 허용은 어디까지나 조건부 승인이었습니다. 실제로 그 조건이 꽤 까다로웠습니다. 일본 기업이 미 연방정부의 국가안보협정을 준수할 경우 US 스틸에 대해 투자할 수 있으며 만일 미국 정부가 국가안보 이익이 침해된다고 판단될 경우 거부권을 행사할 수 있는 지분율인 황금주를 부여하는 내용까지 포함되어 있었습니다. 더구나 US 스틸 주력 거점의 생산 능력을 일정 기간 감축하지 않고 주요 생산 시설을 해외로 이전하지 않는다는 내용까지 포함되어 있었습니다. 일본 제철이 2028년까지 약 110억 달러를 어디에 어떻게 투자하는 것인지, 황금주가 어떻게 적용되는지, 국가안보협정에 어떤 조항이 있는지에 대한 구체적인 내용은 밝히지 않았지만 트럼프 대통령은 일본 제철의 US 스틸 인수와 관련해 우리는 황금주를 가지고 대통령이 US 스틸을 컨트롤할 것이라고 공언했습니다. 트럼프의 행정명령 서명 소식이 알려지자 일본은 처음에는 환영하는 분위기였습니다. 하지만 미 정부에 부여된 황금주가 기업 경영에 걸림돌이 될 수 있다는 점, 트럼프 행정부가 황금주를 앞세워 이사회를 미국인으로 채우고 US 스틸 운영과 관련해 과도하게 거부권을 행사할 수 있다는 점, 그리고 생산시설 재편과 구조조정 등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으면 오히려 경쟁력이 떨어질 수 있다는 점 등등 우려가 쏟아지고 있습니다. 일본 언론들조차 돈 주고 굴욕적인 계약을 맺었다며 회의적인 분위기입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노골적으로 이렇게 말했습니다. US 스틸은 미국에 의해 통제되며 이사회도 통제된다. 더 중요한 것은 그들이 시설에 돈을 쓰고 있다는 것이다. 그걸 가져갈 수는 없다. 뭘 할 수 있나? 일본으로 옮기려 할까? 그런 일은 일어나지 않을 것이다. 이번 계약 소식에서 가장 관심을 모은 것은 황금주에 대한 것이었습니다. 미국 공화당 소속인 데이브 맥코믹 상원 의원은 CNBC와의 인터뷰에서 일본 제철의 US 스틸 인수 관련 미국 정부가 황금주를 소유하게 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황금주란 보유한 주식의 금액이나 수량과 상관없이 주주총회에서 의결된 중요 사항에 대해 거부권을 행사할 수 있는 특별 주식을 뜻합니다. 즉 황금주는 한 주만 보유하더라도 중요 경영 사안에 대해 거부권을 갖는 주식으로 US 스틸 매각을 꺼렸던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마음을 바꾼 결정타로 알려졌습니다. 러트닝 미 장관은 일본 제철이 미국 철강기업 US 스틸 인수를 위해 미국 정부에 부여하기로 한 황금주의 본사 이전, 사명 변경, 투자 지체 등과 관련된 거부권이 담겼다며 이는 미국 내 생산시설, 고용의 국외 이전, 설비 보수 등 일반적 가동 중단을 제외한 공장 폐쇄, 정지, 직원 급여, 원료 조달 관련 사안 등도 거부권 행사 대상이 될 수 있다고 덧붙였습니다. 요미우리 신문은 러트닉 장관이 미국 정부의 황금주 보유가 영구적이라고 언급한 데 대해 트럼프 행정부 이후에도 황금주 사용을 답습할 것이라며 우려했고, 아사히 신문은 트럼프 대통령은 지금까지 미국이 US 스틸을 지배할 것이라고 일관되게 주장해왔다. 러트닉 장관은 황금주를 근거로 일본 제철이 US 스틸의 생산 능력과 고용을 미국 내에 두도록 다시 강조한 것으로 보인다고 분석했습니다. 지금 일본 언론들은 향후 황금주가 US 스틸 경영에 족쇄가 될 가능성이 있다고 우려하고 있습니다. 일본 제철의 US 스틸 인수, 과연 일본 제철의 희망이 될지 독배가 될지 알 수 없습니다. 그런데 미국은 일본에는 이렇게 까다로운 조건을 제시하면서 반면 한국에는 정반대의 태도를 보였습니다. 세계 최대 군사강국 미국이 한국 기업에 문을 활짝 연 겁니다. 방산 분야에서 국가안보를 이유로 외국 기업의 진입을 철저히 제한해온 미국이 한화그룹에 전폭적인 지지를 보내며 글로벌 방산 시장의 판도 변화를 예고하고 있습니다. 미국 외국인투자심의위원회는 한화의 오스탈 지분 인수 신청에 대해 해결되지 않은 국가안보 우려가 없다며 승인 통보를 전달했습니다. 오스탈은 호주에 본사를 두고 있으며 미국 엘라베마주 모빌과 캘리포니아주 샌디에이고에 조선소를 운영 중인 글로벌 해양방산 기업으로서 특히 미 해군의 4대 핵심 공급업체이면서 소형 수상함과 군수지원함 부문에서 사육 10%의 시장 점유율을 확보하고 있는 전략적 방산기업이라 이러한 업체의 지분이 한국에 넘어가는 것에 대해 미국이 과연 승인할 것인가 귀추가 주목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더 놀라운 점은 한화가 당초 19.9%까지만 승인을 요청했음에도 미국 정부가 최대 100%까지 지분 확대를 허용했다는 사실입니다. 이는 한화의 기술력과 실행 역량에 대한 미국 정부의 전폭적인 신뢰를 반영한 결정으로 평가받고 있습니다. 이번 미국 정부의 파격적 결정에 힘입어 한화의 글로벌 방산 사업은 더욱 가속화될 전망입니다. 한화는 이미 올해 3월 장외 거래를 통해 오스탈 지분 9.9%를 확보한 상태입니다. 당시 19.9%까지 지분을 확대하기 위해 호주와 미국 정부에 동시에 승인을 신청했으며
호주 외국투자심사위원회의 심사는 현재 진행 중입니다. 마이클 쿨터 하나 글로벌 디펜스 대표는 이번 승인은 하나가 미국 정부로부터 받은 특별한 신뢰의 표현이라며 동맹국과의 협업 과정에서 쌓아온 기술력, 납기 준수, 예산 관리 역량 등을 종합적으로 인정받은 결과라고 의미를 강조했습니다. 이러한 글로벌 확장 움직임은 하나그룹의 방산 사업 전반에 긍정적 영향을 미칠 전망입니다. 하나는 자사의 조선 사업 역량을 오스탈의 글로벌 네트워크에 접목해 양사의 경쟁력을 함께 높이고 미국과 호주 방산 시장에서 공동 사업을 적극 확대할 계획입니다. 하나는 장외 거래를 통해 오스탈 지분 9.9%를 인수했고 동시에 19.9%까지 지분을 확대하기 위해 호주와 미국 정부 승인을 신청한 바 있습니다. 호주 외국투자심사위원회의 심사는 아직 진행 중입니다. 한국 조선기술과 운영 시스템이 미국 방산산업과 결합해서 앞으로 얼마나 시너지를 낼지 세계가 지켜보고 있습니다. 오늘 준비한 소식은 여기까지입니다. 댓글을 통한 여러분들의 많은 의견 기다리겠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